안녕하십니까, 박윤종 회사입니다. 오늘은 72강인데요 72강 제목은 1세 1주택이 어떻게 양도세를 비과세하기 위해서 요건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2주택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잘 찍어 놓으시죠. 요거는 제가 이번 주 2018년 10월 10일자 안세지행 전원을 여기다 기고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한번 찰칵하시죠. 자, 요새 9.13 대책 이후 양도세 부동산이 이제 주춤하죠. 그동안 너무 많이 급하게 올라가지고 젊은이들의 미래의 이익을 다 박탈하는, 기존에 집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미필적으로 고의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권리나 이익을 일로 자기 기존의 집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죠. 뺏어간다고까지 하기야 뭐 할 수 있겠냐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대 간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좀 팔아줘야 되는데 자꾸 특정 지역은 또 뭐 똑똑한 주택이니 뭐니 있다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안 팔리고 더 사는 경우도 있고 해서 허수의 거래도 있고 가공 거래도 있고, 또 자기네끼리 짜고 막 그런 거래, 아니면 그 세대에 있는 협회에서 부동산 중개사들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막 싸게 파는 매물이 있으면 그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라든가, 이런 이제 악성 그 형태도 있어가지고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하락 소식도 들리고 이제 꼭지점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진단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급 물량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강화되면은 어차피 그 매물을 그 부담을 못 이깁니다. 뭐 개인적으로 볼 때도 웬만한 부동산 하나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한 300~400만 원 나와요. 거기다 종부세 한 200만 원 더 버티면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내는데, 연봉 5~6천만 원 집에서 그 공과금 다 띄고 이제 겨우 손에 한 5천만 원 못 쥐는데 거기에서 풀 세금이 50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10분의 1이 나가니까, 이게 매년 나간다고 치시면 매년 오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르는 것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금이, 보유세가 500만 원씩 매년 나간다는 것은 이건 그냥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이 좀 일어나야, 원활한 거래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좀 조정이 돼가지고 좀 다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 기대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되는지는 두고 봐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픽타임은 맞는 것 같고 하락 추세가 슬슬 보이고 있다. 공급이 많으면 정부가 그러니까 세금만으로 대책을 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땅의 그 고밀도 개발이나 도심의 그 공동화된 사무실을 다시 주상복합이 돼서 이 일과 주거가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게 바로 좋은 곳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강남권이 바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사무실 빌딩 바로 뒤에 주거 공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걸어서 5분이면 출퇴근할 수가 있는 곳, 이렇게 만들어줘야만 이 정부가 제대로 재단하는 것이지, 이걸 저 멀리 외곽 지역에다 잠자는 곳 만들어 놓고 베드탑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근무해라 그러면 왔다 갔다 1시간 2시간 걸리면 젊은 부부들이 애 낳고 가정생활 하면서 그걸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보다 현실에 맞는, 그 사람들의 심리에 맞는 대책을 세워줘야만 그것이 훌륭한 정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세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양도세 한 세대가 2년을 보유한다, 이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서울 등과 같은 조정지역, 부산도 있고 경기도의 서울 이성도시는 전부 다 특정 지역인데, 이런 조정지역에서는 2년 거주, 아마 이게 3년으로 늘어날지도 모르겠는데 현재 법에는 2년 거주, 2년 보유, 2년 거주가 서울은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2년만 보유하면 되는 것도 있습니다. 1세대. 그럼 1세대의 개념이 뭐냐? 주민등록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실거래야 뭐 어디 가서 파견도 나가 있고 또 외근 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본인, 즉 거주자에 대해요. 비거주자에 해외에 있는 사람은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다시 거주자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되죠. 본인 플러스 배우자가 자녀 등과 생계를 공유한다. 자녀가 생계를 공유하지 않으면 또 별도의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생계 공유. 그래서 장성한 자녀는 세대가 분리를 하거나 별걸 하는 게 유리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억지로 뭐 딴 데 원룸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위장 전입하는 것도 요새 나쁜 경우가 생기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이 별걸 하지 않고 도 1세대가 될 수 있다. 배우자가 없이도 3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직장에서의 소득이 평균 이상이거나 직장을 가져야 돼요.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 등을 했으면 이 배우자가 현재 없어도 별도 세대를 인정해서 그러니까 한 집에 한 두 세대가 존재할 수 있어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자녀 중에서 30살 이상이거나 직장을 가진 사람 아니면 30살 이상이면서 직장까지 있으면 이건 좀 완벽한 한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분은 별도로 본다. 이분이 갖고 있는 주택은 따로 보고 부모가 갖고 있는 집만 가지고 있을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요새 연세가 많이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또 창업 1세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된 주택이 하나씩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기존주택과 상속된 두 채를 가지게 되지. 이거는 뭐 원래부터 있는 것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집을 땅에 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기존의 1주택에 1세대에 영향이 없다. 상속적.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니까. 그래서 기존의 양도 이거를 2년 보유, 2년 거주해서 팔면은 이것 때문에 이 두 채라고 해서 비과세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비과세 유지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상호주택의 소유자는 보유 지분이 최대 1인의 소유주택을 보는 것이고 지분이 똑같으면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 또 주거하는 사람이 두 명이나 똑같이 있으면 최연장자, 장남, 장녀 등의 소득으로 주택을 본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1주택에 또 포함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영향 없는 경우. 그래서 이제 장기가 임대주택 5년 내에 10년 이상 그것도 저택법 97조에 그런 게 있는데 장기 임대주택은 이제 그 당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억지로 정부에서 만든 그 제도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기존의 1주택에 영향이 없어요. 즉 여러 개 있어도 이거 비과세 가능합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영향을 주고 분양권 자체까지는 아직 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상속주택, 아까 소유지분자권은 아예 영향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시적 불가피한 주택도 있어요. 복남복녀, 집에 한 채씩 딱딱 따로 돼 있는. 이게 참 30살 정도 먹은 남녀가 집을 한 채씩 있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걸 하나씩 있으면 이건 완전히 선남선녀보다 더 높은 복남복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복남복녀의 결혼 2주택 또 부모 복양하기 위해서 들어온 2주택은 일단 5년 내에 어느 걸 하나도 처분하면은 그것은 비과세가 되고 또 나머지 주택도 2년 뭐 이렇게 되면 또 비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사 목적일 때는 5년이 아니라 3년 정도. 왜냐하면 집 싸고 집 팔기 위해서 파는 집이 그렇게 쉽게 안 팔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3년 정도는 기간을 준 거예요. 그럼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1주택이라고 그냥 봐요. 그냥 이렇게 저기 이렇게 빌라 같이 있으면서 쭉쭉쭉 여기 다가구 주택이 막 한 층에 세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이제 등기가 돼 있으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고 그처럼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주택이다. 비과세가 된다. 그러나 구분 등기되지 가지고 갑돌이, 을순이, 절순이하고 그 주인이 여기에 몇 개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3주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겸용주택이 될 수 있는데 겸용주택 중에서 주택면적이 상가나 사무실 면적보다 크면은 전체를 한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가능하지만 주택면적이 더 작으면 주택 부분만 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상가나 사무실 부분은 양도세 일반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잘 보면서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를 보고 비과세가 되면 비과세를 파는 것 이거 괜찮습니다. 비과세를 판다는 것 이거야말로 그 매덕을 갖다 절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찬스가 있을 때 사람이 나왔을 때 빨리 팔고 해서 집값이 안정화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게 괜히 양도세 무서워서 끝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또 증여 상속세가 굉장히 큰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게 세금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이나 해서 세금과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두 개의 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교수였습니다.